황해도에 있는 절이라고 그럽니다. 팔척은 그 방의 크기를 말해. 1척 한자가 30cm니까 8척 그러면 3, 8에 24, 2m 40 정도 되는 방이니까 작은 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누우면은 약간 여유 있을 정도의 좁은 방.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개성사의 선방에서. 이 정도 하면 제목이 풀리겠지? 개성사에 있는 좁은 방이니까. 정지상 선생입니다. 호가 남호입니다. 고려 중기의 문인입니다. 이분은 그 송인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별시를 써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송군남포 동비가 이런 말 쓰고 우월장제 초색단이 송군남포 동비가라.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로 년년 첨넉하라. 이런 멋진 시를 줬어요.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를 거냐. 맨날 이별의 눈물이 이 푸른 물결에 더해지니 해서 그 대동강 물에서 그 대동강에서 이별을 하는 그 아쉬움을 표현한 멋진 이별시 있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옛날은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2살 때 시를 줬다는 거야. 이 호수에서 노는 오리를 보고 누가 글씨를 처음 배웠나 봐. 물결 위에 세 글자만 써놨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시를 썼다는 거지. 오리가 떠다니니까 세 글자로 보고 이 세 글자는 글씨 처음 배운 사람이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무슨 새로 잡았나 보다. 그러면서 물결 위에 세 글자만 그려놨네. 이런 2살 때 줬대. 맞는 말. 뭐 개성사 선방에서 석두송로 일편월 이요. 천말 운저 천점산이라. 홍진만사 불가도하니 유인 독덕 장년하니라. 석두송로 일편월이요. 천말 운저 천점산이라. 홍진만사 불가도하니 유인 독덕 장년하니라. 자, 여기서 석두, 여기 석두는 뭘까요? 돌이 아니라 바위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거죠? 깊은 산 얘기하는 거니까. 바위 머리니까 뭐야? 바위 위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죠? 머리. 바위 위에 소나무. 소나무는 늙어간다. 일편월, 한 조각 달. 이렇게 되죠? 요거는 뭐야? 천말은 뭡니까? 하늘 끝, 구름은 낮을 저자니까 낮아 있다. 어디에? 천점산에 낮아 있다. 한시를 해석할 때는 글자의 그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송로도 노송하고는 다른 거죠. 노송은 뭡니까? 늙은 소나무야. 이 송로는 뭐야? 소나무는 늙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 또 운저, 저운, 낮은 구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운저는 구름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소나무는 이렇게 해야 돼. 소나무는 일편월에 늙어간다 이렇게 보여요. 일편월은 뭐야? 한 조각 달빛 말하는 거죠. 바위 위에 저 소나무는 달빛 속에 늙어가고, 이 소나무는 이미 늙어 있는 거죠. 근데 달빛 속에서 홀로 늙어간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늙은 소나무 그러면 안 돼. 소나무는 달빛 속에서 늙어가고 이미 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 끝에 구름은 천점산. 천점산은 뭡니까? 점이 봉우리만 점을 찍으면 그게 1000개 하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천산을 말해. 천점산은 봉우리를 위에서 보면 점 찍힌 것처럼 보일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천점산 그러면 산이 1000개나 된다 이런 얘기야. 거기에 구름이 낮게 드리웠다 이런 뜻이야. 하늘 끝에 구름은 봉우리바다 드리워 있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낮을 저자는 낮게 드리웠다 이렇게 보는 게 좋죠. 다시 봅니다. 하늘 끝에 구름은 산봉우리에 드리웠네. 자, 첫 기절부터 보면 바위에는 달빛이 귀여운데 늙은 소나무가 서 있고 저 아슬한 하늘
끝에 보니까 구름이 산을 쭉 걸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성사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만사, 이 홍진은 붉은 먼지란 얘기죠. 먼지는 사실 바닥에 가만히 있으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불면 달라져. 뿌연 먼지가, 이거 붉은 홍자는 아주 뿌연 먼지라 소리입니다. 그냥 소용돌이 치는 먼지, 또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모든 일들, 이걸 홍진이라고 말하는 거죠. 먼지가 바람이 불어서 막 흩날리는 그런 누런 먼지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욕하고 뭐 이런 속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홍진이라고 말하는 거지. 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그랬어요. 홍진만사, 이 세상 모든 일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불가해, 할 수 없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여기에. 개성사 팔적방에는 그런 게 안 와. 그 세상의 그 모든 시끄러운 일들이 개성사에는 이르지를 않으니까, 도착하지를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정을 모른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유인입니다. 유인, 그갈 유자. 은인이라고도 하죠. 세상이 시끄러운 세상이 싫어서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을 은인이라고 하는데, 은인이나 유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은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조용히 책 읽으며 한적하게 사는 사람을 유인, 은인 이렇게 말합니다. 유인 홀로, 득은 얻을 득자도 되지만 시에서 능할 능자로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얻었다, 무엇 할 수 있다. 장년한, 오래도록 한가함을 얻었다, 오래도록 한가할 수 있다. 유인 홀로 오래도록 한가하다네, 이런 얘기죠. 네. 왜냐하면 홍진만사가 이르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한적한 거지. 이거는, 이 사람은 이 속에 살면서 유유해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이 개성사의 풍경을 얘기합니다. 경치. 바위 위에는 늙은 소나무가 있고, 거기에 달빛이 겨겨이 비치고 있고, 멀리 눈길을 멀리 드니까 거기에 구름이 산봉우리에 척 걸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이런 곳에는 세상에 시끄러운 일들이 이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은 홀로 한가하게 오래도록 한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위 위 소나무는 달빛 속에 늙어가고, 하늘 끝 구름은 천점산에 들이웠네, 온 산에 들이웠네. 세상사 온갖 일들 이르지 않으니 유인 홀로 오래도록 한가하다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왜 속세를 등지고 산속을 찾아드는지 대충 알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송로, 이걸 노송이라고 하지 않고 송로라고 한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늙은 소나무 달빛 속에 있고 이래도 되지만, 달빛 속에 소나무는 늙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송로와 운조의 그 해석을 잘 해야 이 시의 묘미가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